안녕하세요, 정사슴입니다. 최근에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39이라고 다들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인기 드라마 탑10에 있길래 봤는데 어머, 이게 또 눈물을 그렇게 쏙 빼놓더라고요. 손예진, 전미도, 김지연 배우님이 이렇게 3명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제목대로 다들 나이가 39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 사이인데 그중 한 명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우정과 인생,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예요. 저도 병력이 있다 보니까 보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화 보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서 눈도 잘 못 떴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말할 내용 중에 스포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애매한데 스포가 있다고 보험을 깔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드라마를 보실 예정이라면 지금 영상을 끄시고 다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극 중에서는 정찬용이라는 역을 맡은 전미도 씨예요.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치료를 해도 살 확률이 1%였나? 아무튼 극히 적은 확률이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든요. 1% 확률의 희망을 걸고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주인공의 선택이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확률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 싶더라고요. 제가 알았던 교모세포 정도 확률로만 보면 너무 암울해요. 저는 확률이 5%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안 겪어봤다면 저 같아도 1% 확률을 믿고 병원에서 줄 달고 누워있는 시간으로 보내느니 내가 살던 공간, 만나는 사람들 다 그대로 두고 일상을 살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가 깨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확률에 얼마나 의미를 둬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였다면 극 중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일단은 제가 확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확률이나 이런 평균값, 이게 정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되는 게 평균은 여러 값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그 중간 값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만 보이는 이 평균값에만 집중하기가 쉽고 또 자칫 이런 다른 값들은 없는 듯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다 전체적인 분포를 보다 보면 분명 다른 값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딱 평균값만 보기보다 이렇게 흩어진 분포들을 같이 봐주면 그러니까 생각이 극단으로 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재밌게 읽었던 팩트풀니스에서 본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확률 평균은 와닿는 것만큼 중요한 수치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이면 주인공처럼 치료를 안 받을 것 같다. 방금 실컷 평균 분산 얘기해놓고 그 안 받겠다고 말하는 이 모순적인 흐름. 병원에서 치료받는 쪽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실패했을 때 잃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기운이 좀 남아있을 때 내 의지로 내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시한부 환자가 느끼는 그 감정선의 변화를 너무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심파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흐름이 공감이 되는 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평소처럼 별다를 거 없이 살다 보면은 진짜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이대로 쭉 괜찮지 않을까? 주인공처럼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사는 게 너무 재밌어. 작은 거에도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또 전에는 평범했던 일상이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아쉬우면 더 하고 싶고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통증이 찾아오면 현실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도 분묘장 알아보고 영정사진 찍고 재산을 정리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영정사진을 결국 찍지는 않았지만 알아봤었어요. 근데 영정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관은 없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 생각해보니까 이제 슬슬 진짜 전문으로 하는 영정사진관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저는 재산은 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쪼가리만큼 있는 거 어떻게 쓸지 이런 거 고민하고 제 짐들은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때 되게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은 꼭 죽기 전에 망치로 때려 부시고 가야겠다. 그런 계획도 세웠었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 비번을 풀기는 쉽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분묘장을 알아보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화장해서 산이나 바다 여기저기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법이라면서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불법이래요. 그래서 바꿨어요. 저는 사실 죽으면 끝이고 싶거든요. 어디 남아있고 싶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끝이고 싶어요. 근데 또 그게 남겨진 사람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딘가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나무를 하나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나무. 저를 보러 와주는 곳이 무덤이나 납골 땅이 아니라 그런 자연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생전장례식. 드라마에서는 생전장례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의미로서는 같은 거라고 봐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도 생전장례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계획도 다 짜놨었어요. 살면서 고마웠고 사랑했던 사람들, 나 없는 장례식장에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생전에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누구를 부를까 명단도 다 짜놨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고민이 크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보고 싶은 사람? 그게 기준이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언젠가라도 100살이 되고 자연사를 하더라도 저는 생전 장례식을 하고 싶어요. 채광이 중요해요. 밝아야 돼, 분위기가. 채광이 좋은 넓은 큰 카페나 공간 빌려가지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추억도 까먹고 맛있는 음식, 술 이렇게 쫙 깔아놓고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벽면에는 이렇게 프로젝터로 빔을 쫙 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제 사진들을 이제 랜덤하게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벽면에는 초대한 사람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들 같은 거? 그런 거 걸어놔도 좋을 것 같고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남겨진 사람들한테 삶이 충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생전장례식을 하고 싶었던 것도 남겨진 사람들한테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쓰럽거나 한이 돼서 보고 싶은 그런 그리움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사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던 게 그 3명의 친구가 그 병에 걸린 한 친구의 남아있는 시간을 받아들인 거,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시한부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준 거. 이 장면을 보면서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작가가 진짜 섬세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내 병에 대한 얘기나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전제하고 말을 하면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떡해, 이게 지금의 내 일상이 돼버렸는데 그 얘기를 빼놓고는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하게 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아니야, 치료받으면 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보통은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싫으니까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안 해? 내 일상인데. 아까운 시간인데 이렇게 부정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좀 막힌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결국에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친구들 말이 다 맞게 돼가지고 저도 할 말이 없게 됐지만 그런 나날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얘기를 필터 없이 그냥 다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준 친구인데 애써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다 떨듯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많이 힘이 됐고요. 종종 암에 걸린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될지 질문을 주시는데 저도 관련해서 영상을 만든 것도 있고, 근데 그 영상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저도 어느덧 내가 아팠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무뎌졌는데 이 39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 느꼈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많이 공감이 돼서.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 For hours just to please you. You don't know how much I need you, 'cause you're my home away from